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주영입니다. 삼성전자를 더 사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반등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 지금 대내외적인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금리 상태가 미국 기준금리가 무려 5.25%나 되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3.5 기준금리 상황이죠.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가 5%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은행도 파산하고 여러 가지 경제 위기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금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신기하게도 증시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대내적인 상황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면은 증시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저는 앞으로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한마디로 어렵다라고,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크고 작은 난제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첫째로는 물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끌어올렸지만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금리를 더 끌어올려야 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금리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많은 어려움이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화폐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화폐적인 현상이 뭐냐? 지금 기준금리를 결국 왜 끌어올렸죠?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이유가 뭐냐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끌어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폐량이 많아지는 거죠. 화폐량이 많아지면서 공급과 수요가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공급보다. 그래서 좀 더 오버슈팅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 이유로 결국 이제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 올리면서 이제 물가를 진정시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에 보면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MS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 중심의 IT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실적이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를 올려도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수많은 임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임직원이라고 표현하고 또 인재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식이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이 시기에도 수많은 임직원들과 그리고 인재들, 그리고 이 회사 외에도 천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주식이 오를까 떨어질까에 대한 물론 고민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미래는 앞으로 발전을 할까 발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 발전하지 않는 거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챗 GPT부터 시작해서 AI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스타링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 밖에 인공위성을 4만 개를 써서 지구 전체를 와이파이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기술의 어떤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늘 느끼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주식은 결국 미래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결국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미래에 대한 투자를 우리가
가격이 높고 낮음이 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 되냐면, 결국 미래는 우리가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미래는 어떤 산업이 발달하겠죠.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발달하겠죠. 두 번째는 뭐가 발달하겠습니까? 2차 전지 발달하겠죠. 그 다음 뭘까요, 여러분? 전기차 발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도 발달하겠네요. 그죠? 그 다음 5위가 뭘까요, 여러분? 뭐 대체 에너지. 그죠?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주식을 우리가 한꺼번에 사려고 하면은 굉장히 고민이 되죠. 미래에 대해서 꼭 마치 베팅을 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식이 어떤 우리가 타이밍을 잡는 게 아니라 주식을 사모아 가기 시작하면은 상황이 달라집니다. 화폐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걸 좀 느끼게 돼요. 화폐라는 본질이 뭐냐면, 화폐의 본질은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달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의지해서 지금 화폐가 전부 다 이제 종이 화폐가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 화폐의 본질을 우리가 따져보게 되면 미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면 화폐의 어떤 가치는 급격하게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결국은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산업에 결국 그것이 화폐의 값어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꾸준히 사모아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 주위를 둘러보시면 아마 아실 텐데요.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투자 얘기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지금 우리 꾸준히 스터디를 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스터디를 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한 어떤 자본주의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버블에 대한 뭐 그런 것들, 버블이라기보다는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뭐 주식을 뭐 주식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기준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크게 하는 것도 절대 금물입니다. 한꺼번에 주식을 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주식이 못 오르면은 너무 뭐랄까 이제 심리적으로 힘들거든요. 밀당해서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꾸준히 주식을 사모아가는 것,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는 관점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